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여성생활 박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올해 지금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성분들, 특히 엄마들의 건강, 정신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교육 분야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눌 텐데요. 임순현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은 제 지인분의 아드님을 정말 꼼꼼하게 잘 공부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자신감까지 이렇게 더불어 업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도해 주셔서 제가 그걸 옆에서 보고 선생님과 한번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모셔왔습니다. 교육계에서 15년 정도 애들 가르치시고 세상에 의대 100명 이상 그리고 소위 말하는 스카이 200명 이상을 진하게 잘 하시도록 도와주신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첫 번째로 어떤 이야기 하실 생각이십니까? 요즘 스카이캐슬로 유명한 소위 말하는 학생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해요. 네. 뭐 드라마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요즘은 공부만 해서는 대학교를 갈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제가 공부했을 때처럼 그렇게 공부해서는 너무 변화된 이 교육 환경에서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 이외에 좀 챙겨야 될 것들, 특히 비교과라고 그러는데 일단 먼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하신 비교과, 학생부 이런 쪽이에요. 이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보는 거냐면 그동안은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면 대학을 갔었어요. 네. 이제 뭐 원장님 때도 그렇고 저 때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학생들의 전공 적합성이라는 걸 먼저 봅니다.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는 그 학생이 이 전공에 얼마나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 전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을 보겠다는 취지의 전형이 학생부 전형이에요. 그 와닿는 전공이 이제 아무래도 의학 쪽이실 테니까 그쪽을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네. 제가 의학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제 의학을 전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공부는 당연히 잘해야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봉사활동을 할 때도 일반 뭐 예를 들면 하천에 가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노인들을 위한 뭐 그런 보건 이런 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의료 봉사 같은 걸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선생님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네. 교육 봉사를 하게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전공을 하려느냐에 따라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많이 달라지고 하다못해 대회를 나가는 것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하면서부터 챙겨야 할 것들인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양보다는 질이다. 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비교과에서 챙겨야 될 것들이 동아리, 네. 그다음에 봉사활동, 네. 그다음에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 이 세 가지 간단하게 그냥 어떤 거 어떻게 준비, 고1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세요. 요즘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전공들이 이과 쪽 전공이 좀 많아요. 이제 뭐 대기업에 취직이 잘 된다든가 이제 뭐 요즘 이제 미래에 그 가치가 많이 있다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대나 공대. 이제 공대 쪽에 진학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한동안 이제 유명했던 게 드론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드론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그 안에서 공학적인 전공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제 뭐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 당연히 기계니까 도움이 될 거고 이제 전자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 있는 회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예. 그러면 드론을 이제 만드는 활동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은 그 제출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나와요. 네. 그 생활기록부에 남아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그 자기소개서가 작성된 것을 이제 입시사정관이 보는 거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네. 이게 아니라 뭐 한 가지 나는 네. 이제 공대가 네. 특히 뭐 기계라든지 전자, 뭐 컴퓨터 이쪽이 지원하는 전공과다 그러면 하고 싶은 과다 그러면 고1 때부터 네. 이제 뭐 동아리라든지 봉사라든지 탐구 보고서 대회 이거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애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아직 성적을 확실하게 모르겠어서 의대 준비를 벌써부터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성적이 좀 자신이 없을 수도 있고 중간부터 갑자기 잘하게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저희 아들은 6개월 간격으로 바뀌던데요. 예, 하고 보통, 싶은 게. 예, 네. 그 정도면은 되게 긴 기간 가고 있는 겁니다. 아, 평균적으로 31번 정도 바뀌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아. 진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이제 의학을 전공하겠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에만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1학년 때는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생명과학이 아무래도 좀 더 큰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생물 관련이나 이제 아니면 환경 관련적 활동을 하다가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의학 쪽인 활동을 하게 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조금 이제 의학보다는 아무래도 공학이나 생명 쪽이 좀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그쪽에 또 심화된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성적에 맞춰서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긴 하지만 네. 이게 아무래도 현실의 벽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공부가 어느 정도 받쳐준 상황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니까 둘 다 가지고 가는 게 아무래도 고등학생들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죠. 생기부라고 그러죠. 네. 네, 거기에 이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 대한 이런 단계별 장기간 플랜, 어떻게 보면 3년간의 플랜을 방학 동안, 겨울 방학 동안 잘 생각해서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율 동아리, 그다음에 네. 봉사활동도 네.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공이라든지 과에 맞춰서 네. 연관성 있는 봉사활동, 그리고 탐구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대회 준비, 네,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 챙기면 될까요? 예, 결국 그 세 가지를 아우르는 이제 키워드가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 적합성. 네, 어떤 이 전공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 하다못해 이제 경시대회를 나간다고 해도 이제 이과 쪽 학생들은 수학 경시대회를 나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문과 쪽에서도 특히 이제 국문을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뭐 사생대회나 이런 것들 아무래도 나가게 되겠죠. 1탄은 이렇게 예비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본인의 전공 적합성에 맞춰서 어떤 준비,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간략하게 말씀 나누었습니다.